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하명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는 이렇게 4027을 찍어 주었고, 나스닥의 경우 12800을 뚫고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싼 고점을 형성 앞두고 있었던 리스크를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JP모건 콜러 엑스파이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CTA 세력에 따른 포지셔닝입니다. 여기 JP모건 콜러 엑스파이레이션의 경우는 옵션 만기일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보 또한 며칠 전에 미리 텔레그램에 공유드렸던 정보로 JP모건 옵션 물량이 4065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4065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옵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르게이 또한 JP모건 콜러 엑스파이레이션 데이트가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31일날 잡혀있고 4065에 콜 스트라이크가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을 했죠.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공유드린 정보입니다만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자면은 실제 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이렇게 4065로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3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이 콜월 또한 이렇게 4065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주가는 4065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상 가냐 마냐에 대한 여부는 콜옵션 측에서 여기 노란색인 콜월이 천장을 위로 이렇게 높여주느냐 마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주가가 잠깐 이렇게 4065까지 올라도 콜월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주가는 아래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TA의 포지션입니다. CTA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세력인데요. 최근 이렇게 플랫 테이프에 있어서 바이어로 포지션 다시 바꾸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CTA에 대한 정보는 골드만삭스 내부자 정보로서 제가 얻는 자료인데, 아무래도 CTA가 다루는 돈의 양이 S&P 500에 있어서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이고, 이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만큼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유료로 받게 되는 즉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흐름을 이들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 때문이라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나스닥의 경우는 이렇게 싼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수는 13,2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P 500 선물에서의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역대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하는 동안 말이죠.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쉽게 올라가면은 쉽게 떨어질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옵션 세력의 단기적인 수익이나 CTA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주가가 오른 것은 좋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인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기까지는 꾸준히 보수적으로 적정한 현금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아까는 단기적인 뷰였고 조금 더 연장해서 4월달까지의 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표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먼저 공유드리는 자료인데요. 나중에 텔레그램에만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S&P 500과 Job Report와의 상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라색 점선은 과거 2022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Job Report가 발표된 날짜이고요.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Job Report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카운터 트렌드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022년 10월 7일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Job Report가 발표가 되자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러다가 11월 4일날 Job Report가 발표되기 전에 다시 주가가 하락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하락 트렌드로 11월 4일날 마감을 하자 다시 하락 트렌드는 방향을 바꿔서 또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상승 트렌드로 주가가 이어졌다가 여기 12월 2일날 Job Report가 발표가 되자 이제 또 방향을 바꿔서 하락 트렌드로 방향을 이어나갑니다. 2013년 1월 6일 기준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자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고요. 상승 트렌드로 주가는 2023년 2월 3일날 마감을 해 주었죠. 바로 그 이전이 상승 트렌드였으니 이제 다시 반대 방향의 트렌드로 방향이 잡혀서 2023년 3월 10일 기준 하락 트렌드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3월 10일 날 잡 리포트가 발표되고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바로 오늘날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수 있는 점은 JP모건 콜러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적어도 S&P 500은 4065까지 갈 확률이 제법 있고 내일은 PC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주가는 4월 7일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4월 7일 이전에 결국 상승 트렌드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확률적으로는 4월 10일부터는 하락 트렌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포지션을 주식에 배치해 놓았고 제가 매집해 놓은 주식들은 대부분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인 만큼 4월 7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은 4월 7일 이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아놓은 현금을 탕진해서 올인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현금 보유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잡 리포트가 공개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 트렌드를 가게 됐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또 매집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여전히 주가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제가 모아놓은 현금을 소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저평가 종목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오랜만에 제가 매집해왔던 저평가 종목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안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보유하되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고평가 주식은 피하고 저평가 주식을 천천히 모아나가는 것이 제 일관적인 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꾸준히 모아나갔던 종목 중 한 개인데요. 정말 많이 분석드렸던 종목으로 50달러대의 마이크론은 저렴한 관계라고 멤버십 분들께 여러 차례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이 날아가기 전에 어제 오전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업의 실적과 어닝콜 그리고 차트 분석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자면 여기 실적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에 있어서 MBU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전부 컨센을 미스하였고요. 마이크론의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여기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31.40%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해 주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과 그로스 마진과의 상관관계라던가 어닝콜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텔레그램에 공유를 했습니다만 영상의 시간적인 이유로 올랐던 이유 하나만 공유드리자면은 바로 마이크론에 있어서 중요한 그로스 마진 마이너스 31.4%가 바닥이라고 경영진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마진율이 마이너스 31.4%를 기록한 것은 마이크론 같은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마진율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여기 1.4빌리언 달러 규모의 write down으로 갖고 있던 재고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다행히도 경영진이 31.4%라는 이 그로스 마진을 이렇게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즉 다음 분기부터는 계속 이 그로스 마진이 회복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론의 주가는 여기 그로스 마진과 같은 패턴을 꾸준히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록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 또한 크게 존재합니다. 적어도 마이크론이 빠른 시일 내에 여기 64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5번 시도에 걸쳐서 마이크론이 64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주가는 68달러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더 많은 기관 관련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양도 많고 영상으로 만들기 힘든 탓에 텔레그램에 다 공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과 공부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분석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